우수 발효종균을 이용한 발효식초 제조 방법이라는 특허입니다. 어떤 걸 발효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특허를 찾아 기술을 찾아 현장을 누비는 기술 요정입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국립농업과학원인데요. 제가 오늘 좀 색달라 보이지 않나요? 저 오늘 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특허는 우수 발효종균을 이용한 발효식초 제조 방법이라는 특허입니다. 이 특허를 개발한 발명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러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사님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에 근무하고 있는 권희민 연구사입니다. 혹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요즘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지금 발효식초에 대해서 이제 초상균이나 그리고 효모 관련해가지고 미생물을 분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수한 미생물이 분리가 되면은 유용한 발효식초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대사물질이나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발효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발효란 이제 미생물이나 효소제의 작용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하여서 유익한 물질들을 생성해내는 것을 발효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미생물이 작용을 하지만 유해한 물질들을 생성해내는 것인 부패와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럼 좀 이런 발효식품들이 가지는 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발효식품의 장점으로는 이제 각종 유기산들을 생성해내서 그 유기산이 유해균의 생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저장성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발효 미생물이 분비한 효소로 인해서 이제 고분자 물질들이 저분자로 분해가 되면서 풍미를 개선하고 새로운 물질들이 영양원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물질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이제 저분자화 되면서 이제 소화 흡수율을 향상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영양원을 공급하고 또 이제 발효 미생물과 그 균체들이 분해 산물들이 이제 몸에 흡수되면서 면역이 증강되고 항암 활성 등의 효과로 기능성 물질들이 향상됩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섭취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 중에 하나가 식초인데요. 정확히 식초에 대한 좀 정의를 내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식초란 특유의 향을 가진 꿀에서 탄생한 발효식품이자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곡물 등을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로 유기산과 유리아미노산이 풍부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오미 중 하나인 신맛은 초산이랑 이런 발효 과정 등을 통해서 생성된 유기산, 유리아미노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식초도 굉장히 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좀 식초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식초는 크게 발효식초와 희석초산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효식초로 들어가면은 원료를 어떤 것들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곡류식초, 과일식초, 약용식초로 구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발효식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당, 곡류를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술이 생성되고 초산 발효를 통해서 이제 초산이 생성되는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요. 희석초산의 경우에는 석유를 정제하여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순도 높은 초산을 생성해내고 그것을 이제 물과 희석하여서 생산되는 건데요. 희석초산은 이제 아무래도 발효 공정이 간단하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발효식초와 크게 구별되는 분이 이제 원료에서 나올 수 있는 유기산과 유리아미노산이 풍부한 발효식초가 우리의 몸에는 더욱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발효에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미생물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로는 곰팡이, 효모, 그리고 세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균, 고초균, 유산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균의 발효작용을 이용하여서 만든 식품을 발효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발효종균을 활용한 발효식초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개발한 발효식초의 종류로는 총 9가지 종류로 곡류식초가 3가지로 대맥초, 보리식초인 흑맥초, 그리고 사절초가 있고요. 과일식초는 3종으로 대추, 복숭아, 꼬집봉식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식초도 3종으로 연하초, 창포초, 길경초가 있습니다. 종균을 활용한 식초에 좀 뭔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장점으로는 일반 농산업체에서는 자연 발효를 통한 발효식초를 생산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품질이 불균일하고 제품 생산을 위한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발효 종균을 활용하여서 발효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시키고 품질의 균일화와 표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서 농산업체에서도 이제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조 공정을 개선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기술 이전을 받으셔야 여기서 종균과 관련 기술들을 저희가 전수를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 이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용화재단을 통해 농진청의 개발자와 연결이 되면은 기술 이전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 이전을 받으시고 나서 여기서 어떤 형태로 식초든 종균을 배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형태로 좀 제공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식초 같은 경우는 종초의 형태로 농산업체에 제공됩니다. 종초는 이제 초상균을 밀도 있게 증식하여서 발효 초기에 잡균들의 오염이 없이 안정적으로 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스타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 이제 알코올 발효의 주인공인 효모와 그리고 초산 발효의 주인공인 이제 초상균에 대해서 이제 개대를 해볼 건데요. 각 균들이 자랄 수 있는 배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효모가 자랄 수 있는 배지, 그리고 초상균이 자랄 수 있는 배지가 각각 있습니다. 효모는 대표적으로 YPD 배지라는 배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집락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아닌 단위로 되어 있는 이런 싱글 콜로니를 이렇게 한 콜로니를 따서 여기에 이제 개대를, 이 과정을 이제 스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어주면서 이제 단일한 싱글 콜로니가 나올 수 있게 균을 개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균도 이렇게 다시 자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 것을 개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뭉쳐져 있는 균들은 이제 증식을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균들이 뭉쳐져 있는 거여서 이제 단일하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제 싱글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순수한, 이제 퓨어한 단일 콜로니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 균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상균 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게 탄산칼슘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초상균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산을 생성해내는 게 특징인데요. 탄산칼슘이 산을 만나면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대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제 이 균이 산을 생성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이렇게 균을 증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균들은 분양이 나가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젊고 건강한 균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균의 활력을 여러 번 개대를 하면서 균이 잠자고 있던 균이 이제 증식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균의 활력을 되찾은 다음에 종초를 제조하여서 농산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제일 컨디션이 좋은 상태일 때 밖에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균 형태로 좀 기술을 이전하는 좀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시초라고 해서 종초를 액체 상태로 분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초의 형태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종균의 활력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업체에서 미생물만 제공하였을 경우 크림벤치나 멸균기 등 이런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가 종초를 제공하여서 발효식초 제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종균들은 보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초는 살아있는 초상균이므로 이제 지속적으로 먹이인 알코올을 주입하여서 활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상균은 대표적인 호기성 세균으로 산소와의 접촉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밀봉되지 않도록 꼭 유의하셔야 하고, 깨끗이 소독한 광목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서 입구를 봉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초도 식초와 같이 용액의 표면에 균막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균막을 깨어 지속적으로 초상균이 생장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초의 양을 늘리거나 용기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꼭 끓는 물로
또는 이제 스팀으로 병을 소독한 후에 옮겨주셔야 합니다. 종초를 이렇게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종균의 활력이 저하되거나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이 불가했을 때는 이제 농가원에 다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새로운 종초를 제조하여서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마다 이제 저희가 컨설팅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문제점들을 잡아가고 종초 활력이 떨어질 경우나 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초를 먹었을 때 좀 뭔가 건강상의 혹은 기능적인 측면으로서 좋은 점들이 좀 있을까요? 식초의 기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개발했던 식초들 중에서 기능성을 확인해 본 결과 대표적으로 꾸지뽕 식초의 경우 항비만과 항염증 기능성 효과를 구명하였습니다. 몸에도 좋은데 그럼 이 종균을 활용해서 어떤 상품들이나 어떤 제품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지 많은 기업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는 조미용과 음료용 또는 이제 다른 소재로의 활용을 위해서 상품성 연구를 랩스케일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창포초를 이용한 샴푸바나 도라지 식초를 이용한 젤리 제조 기술 개발을 하고 조미용 식초 그리고 음료용 식초 시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식초는 어떤 형태로 좀 먹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음료용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관능적인 기호도가 높았던 음료용 식초를 지금 블렌딩한 상태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 이거는 어떤 식초인가요? 꾸지뽕 식초에 유자와 사과가 블렌딩되어 있는 식초입니다. 아, 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식초 농도가 엄청 높거나 하진 않나요? 식용으로 섭취했을 때는 이제 산도가 1% 미만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산 비율을 다 조절을 해서 제조합니다. 이거 굉장히 산뜻하네요. 네. 식초라고 해가지고 사실 좀 시큼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산뜻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맛이에요. 건강과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식초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이렇게 음료용 식초를 즐겨 이용하시면서 건강과 무더위를 날리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저 앞으로 이런 걸 수출하거나 좀 발효 식초 산업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팁이나 이런 정보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K-뷰티 열풍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미용과 다이어트용 음용 식초 수출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발효 식초의 미래는 발효 미생물을 활용한 이제 바이오 식품 그리고 바이오 의약 분야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산업체에서는 이제 1차 농산물로 발효 미생물을 활용하여서 개발된 제조 공정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제 고품질의 발효 식초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서 이런 발효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농가에서는 소득 증가 그리고 부가가치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님 앞으로 또 어떤 연구를 계속 하실 건지 과거나 이런 연구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종균들이 이제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좋은 제품들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 미생물을 계속 분리 발굴하고 있고요. 이러한 미생물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서 이제 고품질의 발효 식초뿐만 아니라 발효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발효에 대한 연구 지속적으로 이제 열심히 해주시길 응원하고요. 저희는 한번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 식초! 화이팅!